안녕하십니까. 우리 공법 합격단 3회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초기에는 문제가 너무 세지 않은 문제로 계속 갈 건데 진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 진도를 금요일까지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시간 딱 재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쭉 따라가면 합격할 수 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면 합격합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주택법이니까 주택법의 레벨을 한번 보는 겁니다. 월요일 날 동영상이 오픈될 텐데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 주택법 영상 용어 틀린 것은 거의 지금 3, 4월 합격단 지금 4월달, 5월달 합격단 문제는 출제된 문제 위주로 아마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셔야 된다. 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 도로, 담장, 건축 설비, 주차장 이런 건 부대시설. 주차장, 도로, 건축 설비, 주차장, 담장 이런 건 전부 부대시설이에요. 틀린 거 2번.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도 복리, 그 다음에 단지 안의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지역 난방시설은 간선시설에 속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 그 다음에 단지 바깥에 자 난방 가스관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 난방시설은 간선시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경비실은 부대시설.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경비실하고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이 정도 문제는 못 푸는 문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용어, 옳은 것은 이 문제 수준이 참 괜찮은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아마 건자에 나온 문제일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주 신경을 쓰는 문제예요. 폭 10m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단지다. 여러분요, 아파트 단지가 별개 단지가 되려면 단지와 단지 사이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거나 철도가 지나가거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지나가거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가 지나가고 있거나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지나가야 별개 단지로 봐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21~8도. 그래서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 지나가야 돼요. 도시계획 예정 도로는 8m 이상 폭 지나가야 되고, 그러면 별개 단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 20m 이상, 21, 도시계획 예정 도로 8m, 8도. 그러면 일반 도로가 10m가 너비 10m짜리가 지나가고 있다. 별개 단지로 보면 안 돼요. 하나의 단지로 봐야 돼요. 일반 도로는 폭이 얼마 이상 지나가야 된다냐? 20m 이상. 자, 공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공사를 구간별로 구분해서 사용 승인 받고 사용검사 받고 착공 신고할 수 있는 것. 공구란 하나의 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60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300세대 나눠서 공사를 따로 할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꼭 명심해야 될 게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지만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라. 그래서 만약에 방 5개짜리 대형평 아파트를 투룸으로 현관, 부엌, 욕실 따로 만들어서 세대 구분형으로 공사했다. 그 방 2개짜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 즉 등기를 따로 할 수 없다는 것. 구분 소유할 수 있는 하면 틀리다는 것. 다 틀렸다. 옳은 걸 찾는단 말이에요. 옳은 걸. 5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머릿속에 300세대 미만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이 셋 중에 하나를 말한다.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말하고, 원룸형으로 지을 때 이것저것 무시해도 자,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어야 되고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뼈다구를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거니까 다 틀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택지 개념이 예전에 한번 시험을 냈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 자, 이 지문들은 특히 답은 5번은 안중리한 게 답인데 요 4개는 수시로 써먹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반 도로는 20m 이상 넓이가 지나가야 되고, 도시계 예정도는 8m, 공구 300세대 이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것,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꼭 암기를 또 반복합니다. 잊어먹더라도 또 암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기출된 문제. 자, 이 문제 제가 앞으로 나오더라도 정답을 꼭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푸셔야 돼요. 사업 주체가 공공택지 안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이 영어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 이하로 공급한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아서 아파트 지어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습니다. 그럴 때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자, 공공택지다 이러면 꼭, 그러면 공공택지다라고 할 때는 민간 일반 사인들을, 얘들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적 주체, 공공주체가 택지 개발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자, 쭉 내려가는데, 자, 5번 봐봐요. 도시개발조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자, 우리 개발법에 따르면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여러분요, 수용 및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환지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혼용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조합은 반드시 환지 방식만 할 수 있어. 환지 방식으로만. 그러면 조합은 땅을 가진 지주들이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들이.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한다. 스스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것은 공공택지가 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공공택지냐 아니냐 물어볼 때 또 공공택지가 아닌 거 찾아봐라 시험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조합이라고 하는 민간이 들어가요. 민간이 사업 시행 주체가. 그러면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공공택지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적 주체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조성한 도시개발구역이라 그러면 공공택지로 이용될 수가 있어요. 조합은 민간이잖아요. 민간 지주들. 그러니까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이 개발사업 시행한 곳은 공공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등록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연간 20호 이상, 단독 20세대 20호, 대지를 만 이상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서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이럴 때 등록할 때 자본금은 3억 이상, 개인으로 하면 6억. 건축 분야 또는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확보하고 사무공간 적절하게 확보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등록업자의 결격 사유라고 나오면 미성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세 놈하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된 자, 그 다음에 형 집행 정지 면제 종료된 날부터 2년 안 된 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업자 통제 사유 중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등을 했다, 사기친 놈, 증 빌려준 놈 이렇게 외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면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 하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등록이란 말 나오면 배경 지식이 쭉 떠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 참고할 점은 국가나 자치단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주택을 건설할 때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등록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 시행할 때도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면 옳은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라. 등록할 필요 없어요. 또 지자체하고 국토교통부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됩니다. 중앙정부하고는. LH공사가 대지조성 사업할 때 국토교통 등록한다.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5번도 LH공사가 주택건설할 때도 등록한다. 등록할 필요가 없죠. 3번에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놈이 정답이에요. 또 4번처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업자하고 공동으로 근로자 주택 지을 때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들은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등록업자와랑 공동으로 한단 말 나오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5번은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이 문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등록업자의 결격 사유를 묻는 건데 등록할 수 없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피한정 후기인 선고가 취소됐대요. 자, 예를 들어 옛날 표현을 하면 검치산 선고,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다가 검치산, 한정치산 선고가 취소돼서 정상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 피한정 후기인 선고가 취소가 되면 정상인이 됐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2년 관계없습니다.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된 후 복권이 됐으면 당연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런 거 전혀 경고할 필요도 없지요. 이거 살짝 헷갈리게 시험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면 할 수 있죠. 다 결격사유 아닙니다. 자,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록을 못합니다. 바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등록업자 결격사유 나오면 미성년, 비성년, 비한정 후기인, 비성년 후기인 요 세 사람하고 파산 선고 받았다, 복권이 안 됐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형 집행 정지 면제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야 돼요. 교도소 갔다 온 지 2년만 지나면 돼요. 2년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돼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되고 2년 안 된 사람은 등록 안 받아줍니다. 자, 그 다음 6번 또 등록업자. 틀린 것은 한번 볼까요? 틀린 거.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 등록할 때 원칙적으로 자본금 3억, 법인은 개인은 6억으로 기억을 하고 건축 분야나 토목 분야 기술자 한 놈 확보하고 적정한 사무실. 자, 그 다음 이 법 위반하여 검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맞죠, 이것도? 자, 4번에 등록업자가 등록증을 대여등을 한 경우는, 자, 여기 주의해야 돼요. 등록증 대여등을 했다, 거짓으로 부정하게 등록했다,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말소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기친 놈, 정 빌려준 놈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거짓으로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등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 영업정지 선택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내에 변경한다고 신고하면 돼요. 꼭 명심할 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다는 것 시도지사가 아니고. 7번 주택조합. 틀린 것은 지역 직장 리모델, 뭐 쉬운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은 맞고,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합 설립할 때는 예외 빼고, 자, 특특 두 놈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찾아가서 인가받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가받아 만드는 조합을 해산할 때도 똑같이 인가를 받습니다. 자, 단지 전체 리모델할 때 단지 전체 및 각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결의 얻어서 조합 설립. 자, 리모델 할 때 여러분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만들 때는 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이럴 때 한 동만 하기로 했다. 한 동만 하기로 조합 만들 때는 한 동만 하면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였고, 단지 전체 할 때는 동별은 과반수 전체의 3분의 2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 만들 때는 쭉 3분의 2입니다. 한 동만 해도 3분의 2, 단지 전체 해도 3분의 2, 전체 할 때는 동별은 과반수, 동별 과반수 전체의 3분의 2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3 나오면 틀립니다. 자, 여기서 도시개발 조합 만들 때, 재개발 재건축 조합 만들 때, 리모델링 주택 조합 만들 때 동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박스 하나 딱 만들어서 비교하는 거 또 수업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꼭 주의하실 표현 나옵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자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걸 빼버리면 틀린다는 것. 직장이라는 것. 자, 신고한 조합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또한 같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받은 후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2년의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자, 틀린 것은 동의받는 게 틀렸죠. 답은 3번. 자, 꼭 암기하셔야 돼요. 지역이나 직장은 설립 인가받고 2년 내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년 내 리모델링 허가 신청. 주택조합 8번 옳은 걸 한번 볼까요? 옳은 것. 자, 같은 문제들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할 때도 신고합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 신고, 해산할 때도 신고.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 자,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한 세대를 포함하여 제외하고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은 구성한다. 자,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 조합원을 위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최소 20명 이상은 돼야 돼요. 만약에 500세대를 짓기로 했다. 그러면 조합원은 250명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이 중에 100세대가 임대주택용이다. 그러면 임대주택용으로 건설하는 것을 빼야 돼요. 그리고 얘는 빼고 400세대 50%인 200명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은 빼고 나머지 건설 예정세대수의 50%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 공동주택 소유권이 수인의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면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되죠. 1301호 아파트를 자 A, B, C 세 딸이 상속을 받아서 각 지분 3분의 1로, 자 그러면 소유자가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큰 언니가 대표로 위임받습니다. 대표하는 사람, 이 사람 한 사람만 조합의 의결권을 주는 거예요. 모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전체를 하나로 계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나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에서 50%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은 충원할 수 없다. 자 여러분요, 자 만약에 400세대를 짓는데 200명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조합원 중에 50명이 자 관광버스 타고 여행 가다가 다 사망을 해버렸어. 그러면 15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이 사망으로 결혼 생기면 이건 그대로 추가 모집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400세대 짓는데 300명을 확보했습니다. 당연히 200명 넘게, 50% 넘게 확보했지요. 그 중에 50명이 사망으로 결혼 생겼다. 50명이 없어져도 250명이니까 50%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충분할 수가 있어요. 사망으로 결혼이 생길 때는 50%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만큼 죽은 사람만큼 충분할 수 있어요. 만약에
200세대를 짓는, 자, 400세대를 짓는데 200명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탈퇴를 해가지고 탈퇴하는 바람에 50%가 안 되게 돼서, 그러면 탈퇴한 만큼 추가 모집해요. 근데 탈퇴해도 만약에 300명이었는데 50명 탈퇴했다. 그래도 200명 넘으니까 이때는 추가 모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결혼이 생겼을 때는 50%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사망한 사람만큼 충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 경우에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서 지역이든 직장이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조합은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부터는. 그런데 사망 등으로 결혼이 생겨서 추가 모집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합니다. 예외로 추가 모집하고 할 때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무주택자인지 세대주인지 85 이하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얘가 추가 모집할 때 조합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고, 그 다음 인가받은 내용이 이제 변경됐으니 이 변경된 내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받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내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승인 신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계획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용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리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지문 같은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 받은 후에 조합원 추가 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변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받은 걸 변경할 때도 변경 인가 다 받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것은 5번. 9번 문제. 주택조합. 틀린 것. 거의 주택조합은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1번에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할 때는 꼭 외우셔야 돼요. 조합원 모집할 때 모집한다고 시군구에 가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으로 모집합니다. 그러면 1번 맞고, 위일에도 불구하고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을 했다,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 재모집할 때는 신고 안 하고 선착순을 해도 돼요. 그래서 1번, 2번은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워낙 자주 나옵니다. 3번,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신규로 가입하거나 교체할 수 없습니다. 자, 설립인가 받은 후부터는 안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4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건무나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다 하더라도 시군구에서 인정한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5번,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3월 1일 날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면 3월 1일 기준으로 전산 조회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을 먼저 하고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 요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지역주택조합 10번. 이 문제가 29회 시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자,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어쨌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 제명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다, 아니다, 있다.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자신의 부당한 비용을 환급 청구할 수 없다. 있다. 탈퇴를 했든 제명이 됐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합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인 경우는 조합은 20% 이상 직접 출석. 자, 여러분요, 우리가 주택조합일 때 조합에서 총회에 의결을 할 때는 조합은 100분의 10% 이상 출석을 해야 돼요. 100분의 10 이상. 그런데 창립 총회를 할 때, 그 다음에 돈 관련된 거,
수지, 예산, 돈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의 선임, 해임, 조합장 뽑고 날려버리고 시공사 선정하는 것.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립 총회를 의결하거나 결정하거나 그 다음에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조합장 뽑는 것, 그다음 돈 관련된 것, 시공사 선정하는 것 20% 이상 출석을 해야 돼요. 100분의 20. 그래서 맞다. 임원의 선임, 해임할 때 100분의 20.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결혼을 청원하려면 시군구에다가 신고하고 공개 모집으로. 자, 아까 유사한 문제 풀었는데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했는데 그러고도 결혼이 생겼다, 사망으로 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고 안 하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조합의 임원이 검거 이상의 형의 실형을 받아 당연 퇴임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자, 3월 1일 날 임원의 결격 사유가 판정됐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조합장으로 행위한 것은 소급해서 전부 다 무효가 되면 사회적인 안정성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임되면, 퇴직을 하면 그 이후부터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는 행위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 정답은 3번. 자, 11번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한번 해야 맞힐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옛날 기출문제를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공부가 약한 사람들은 좀 펼치기 힘들어요. 주택법상 인가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요, 오늘 꼭 지역, 직장, 리모델링 이 세 놈의 조합을 만들 때는, 자, 조합 설립을 할 때는 인가를 받습니다. 시군구에 찾아가서 예외로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 있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 신고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 지역이든 직장이든 리모델이든 조합 설립하려면 인가받는 게 원칙이에요. 인가받은 조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신고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신고합니다. 그러면 인가 대상행위가 아닌 것은 이 중에 하나를 4개를 넣어놓고 신고 대상을 찾아라 그 얘기예요. 되게 어렵게 인식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았는데 해산한다, 이거 인가 받아야지. 리모델 조합 설립할 때 설립 인가 받죠.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이건 신고하면 되죠. 신고. 자, 변경 인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부 인가합니다. 그러니까 인가 대상이 아닌 것은 신고 대상 하나 찾아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잘 파악하면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해가지고요, 응용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충격을 미리미리 완화를, 허걱 안 배운 거 나왔다 막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걸, 다 배운 데서 나옵니다. 12번에 주택상환사채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어쨌든 서너 가지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주제별로 꼭꼭 복습을 한다 생각하고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발행계획 승인받아서 3년 내 집을 지어 돌려주기로 하는 김영식 정권으로 발행합니다. 이때도 꼭 명심할 점은 등록업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꼭 받으라는 사실입니다. 보증. 그 다음에 이 주택상환사채는 양도, 증여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단 주택상환사채 매입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2년 이상 간다, 지방 발령받았다,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 들어간다 식구들이 그럴 때만 됩니다. 그럴 때도 채권 원부에 사채 원부를 기재해서 바꿔놔야 되고 채권에도 바꿔놔야 대항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요 몇 가지만 암기하면 다 풀립니다. 틀리는 것
3년 초과하지 마라. 그리고 3년은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하는 날까지가 3년 넘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명으로 하지만 기명으로 하되 액면 그대로 또는 조금 할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택 상환사채를 상환할 때 원하면 집으로 안 받고 현금으로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아깝지요. 자,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보증을 안 받고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 아니요. 지방공사는 발행 자체를 못합니다. LH공사나 등록업자가 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 함정을 걸어놓은 거예요. 함정을. 지방공사나 국가가 발행한다. 틀려버려. 발행 자체를 못하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5번은 쉬운 거고. 정답은 4번. 13번. 사업주체 갑은, 건설회사 갑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아파트 짓는다. 그럼 을이 서울시다. 이렇게 알면 돼요. 주택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그러면 600세대 이상을 짓겠다. 이 얘기거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틀린 것은, 자, 일단 600세대 이상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겁니다. 갑이 서울시에 가서. 1. 을은 즉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라. 자, 요거는 무슨 의미인지 일단 냅두고, 갑이 최초로 공사 진행하는 공구, 갑 건설회사 외의 공구에서, 자, 이 얘기는 600세대 이상 짓겠다 했으니 A 공구, B 공구로 300세대씩 나눠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A 공구는 최초로 공사 시작하는 공구고, 나머지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에서 해당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 주체가 공사 시작하지 아니하면 을은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우리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5년 내에 공사 착수해야 돼요. 5년 내에. 문화재가 나왔다든가 뭐 땅에 대한 소송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 원인 끝난 날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자, 5년 내 착수 안 한다. 연장도 없이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또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 대지가 경매로 날아갔다 공매로, 그래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매 공매로 대지가 날아갔다, 부도 파산으로 공사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분양 보증을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면 안 돼요. 그 다음 600세대 이상 짓기로 했다. 최초 공사 구간은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5년 내에 공사해야 되거든요. 5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5년 내 공사 착수했어. 그럼 나머지 공사 구간은 착공 신고 2년 내 공사해야 되는데 2년 가도록 착공을 안 해. 착수를 안 해.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지었기 때문에. 600세대 이상을 짓겠다고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놓고 300세대 최초 공사 구간은 다 했고 두 번째 공사 구간을 2년 내 착공 안 한다고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하면 지어진 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주의할 점이,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에서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공사 시작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틀린 겁니다. 자, 갑은 3번. 갑은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에서 해당 주택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부터 2년 내 공사 시작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기도 같은 지문이죠.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을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1년 범위에서 착공 착수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주택의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 부도 나가지고 공사 완료 불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분양 보증을 받았다면 부도 파산 났더라도 보증을 한 업체가 주택을 짓기 때문에 취소할 필요가 없지요.
이 문제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고시하라. 이것도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정확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틀리신 분들은. 자, 다시 얘기할게요. 60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공구별로 나눠서 한다라고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60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A 공구, B 공구 나눠서 할 텐데 최초 공사 공구는 5년 내 착수해야 돼요. 나머지 공사 구간은 최초 공사 구간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니까 착공신고 2년 내 공사 착수합니다. 자, 나머지 공사 구간에 대해서 착공신고 2년이 가도록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일부가 지어졌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버리면 전부 다 뜯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부도 파산 나가지고 공사 완료 불가능하다, 대지가 경매 공매로 날아갔다 하더라도 분양의 보증을 받았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면 안 됩니다. 분양 보증 안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14번 사업계획 승인 틀린 것은 지역주택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합니다.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 시작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 이게 착공신고예요. 착공신고합니다.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 상실한 경우에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경매 공매로 대지가 소유권 날라갔다,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법에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내버리면 정말 집중을 표적으로 암기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못 풉니다. 반복 많이 하셔야 돼요. 반복을.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권한을 확보했다. 소유권 없이 지상권 같은 거 설정했더라도 건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이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사업비 총 사업비 10%를 감액을 하는 변경할 때 변경 승인받으라. 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업비 총액 20% 범위에서 증감을 하거나 대지 면적 20% 범위에서 증감을 위한 변경은 승인 안 받고 변경할 수 있는데 그때도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가 할 때만 승인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100분의 20% 이내에 증감을 할 때라도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러니까 5번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아까 3번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받은 걸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 받는데 그때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적주체라면 총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할 때는 변경 승인 안 받습니다. 주택조합이 변경할 때는 변경한다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자, 15번에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즉 단독주택을 30호 이상 지을 때 한옥은 50호,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지을 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50세대 이상 지을 때, 대지를 1만 이상 조성할 때는 건축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한테. 그런데 주택을 29세대 이하를 지을 때는 건축 허가만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권자가 시장 운수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3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상복합을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데, 자, 상업지역이나 이때 유통상업은 제외됩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준주거지역, 자,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짓는다.
그러면 5층을 판매 업무시설로 쓰고 15층을 아파트로 지어요. 자, 이게 주상복합이거든요.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을 상업이나 준주거 지역에 지을 때는 얘가 비록 3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받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 이때도 전체 연면적의 주택 부분이 90% 넘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주상복합의 특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런 거 낼 때는 반드시 300세대 90% 준주거 이 셋 중에 이걸 빈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 도시적인 상업지역, 유통상업 제외 냅두고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해당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이 90% 미만이면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고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준주거 지역 300세대의 90% 정답 5번. 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 여러분 주택을 건설하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그 대지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예외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대지의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고 남은 땅이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나중에 매도 청구해서 땅을 확보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전체 없어도 아파트 짓기에 사업계획 승인해 줍니다. 그럴 때 대지의 95% 이상의 사용권 확보했으면 남은 땅 소유자 전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미리 협의해서 시가로. 그런데 100분의 95는 못 갔다. 한 90% 확보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기 10년 이전부터 가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가로. 그러니까 옳은 것은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자, 60일이 아니고 3개월, 3월 이상 협의를 해야 돼요. 석 달 이상 만나서 협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0분의 90에 대하여 사용권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가 100분의 90이 아니고 95%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4번이 맞네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에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 확보했다면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왜? 10년도 이전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10년도 뒤를 내다보고 알박기 용도로 땅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협의 매입을 해줘야 돼요.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 청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풀려야 된다. 자, 옳은 것은 4번이죠. 5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에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 대한 주택에 대해 매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재건축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17번. 주택건설 용지 확보 매도 청구. 요거는 이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한 제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아직 다음 달에 할 텐데. 1번. 국민주택 규모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땅, 국공유지 매수하는 원한자가 있으면 국가 지자체는 그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주택을 위해 건설하기 위해 국공유지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국가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자, 옳은 것은 자, 3번 국공유지 임차한 자가 임차할 때 2년 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국가 지자체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요, 국가 지자체 땅 국공유지를 지역조합원을 위한 조합주택 짓겠다, 국민주택 짓겠다, 우선적으로 나한테 팔아달라.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짓겠다, 조합주택 짓겠다.
우선적으로 팔아주세요. 우선적으로 빌려주세요. 그럼 국가가 우선적으로 빌려주거나 팔아줘요. 근데 2년이 가도록 집을 짓지 않고 대지조성 사업 안 하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우리가 개발법 배울 때 경비에 쓰려고 별도로 정한 땅을 채비지다라고 했거든요. 개발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를 조성하면 그 땅을 이용해서 국민주택을 지을 수 있거든요. 채비지 조성한 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정가격으로 그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도가격은 조성원가가 아니고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러면 정답은 2번. 자, 이 문제하고 아까 인가 대상이 아닌 문제, 그 두 문제 정도 때문에 아마 100점이 나오기는 조금. 그래서 지난번 문제를 보니까 100점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한 20몇 명이 돼요. 아무리 그래도 100점 나온다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00점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절을 합니다. 18번.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사용검사 이전 후에 갑이 단지의 일부의 토지에 소유권이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됐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사용검사 매도 청구. 그러면 옳은 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 소송할 때 4분의 3 이상 동의 맞습니다. 자, 판결은 이기면 소유자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5% 미만일 때만 인정합니다. 5% 넘어가면 매도 청구 인정 못해요. 반드시 협의 매입을 해야 돼요. 동의 전원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갑이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못합니다. 2년 내 송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2번이다. 주택의 공급 옳은 것은 LH공사가 지분의 70%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얘들이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 신고할 필요 없어요. 100분의 50 이상 초과해서 출자했다면. 관광특구 51층 140m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4번 맞네요.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에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하려면 전체 면적의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간에서 매매는 안 되지만 상속은 됩니다. 주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20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옳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사업주체가 하여금 입주자 모집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거래량 나오면 3개월간이어야 되고 20% 이상 증가할 때 지정합니다. 자, 청약 경쟁률은 2개월간 5대1, 코딱지 국민주택은 10대1 초과할 때 지정을 합니다. 자, 20문제 해설을 했는데, 자, 요 자세한 내용 깊이 있는 강의는 우리 프라임 에듀 들어와서 보시는데, 20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틀린 문제는 교과서 펼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매주 금요일부터 주말에 공부를 하면 공법 때문에 합격했단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합격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절대 미리 할 필요 없다. 나는 된다라는 자신감 가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또 4주차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